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함, 비명, 채찍, 혼돈, 저주.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두 여자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죽어 마땅하며 살 가치가 없다고 곧게 믿었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돈이 많다는 것이 벌레에게 피자는 가만 우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그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하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자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것이라고는 가져본 일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빼앗기기만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만 있으면 그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대는 3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죽어가는데 하늘에 있다 해도 하늘이 있는지 하늘을 바라본 시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나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시작된 가는 눈발이 빌로 전하고 있었다. 불시름한 빛이 거린 힘 휘감았고 휘lep한 하늘이 무겁게 땅과 하늘의 경계를 흐리고 있었다.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집을 나섰다. 차에 올라타다 말고 나는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릿보던 회색 하늘이 등지고 선 아파트 때문에 하늘은 갈라져 있었다. 가는 겨울비만 얼어붙은 거리에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요 박사는 모리카 고모가 이번에는 가망이 없을 것 같다면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다고 선화로 말했다. 차의 시동을 거는데 시작하고 싶지 않은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검은 뿔테 안경에 발레특 삭백한 얼굴, 알씨 넘어서 불었던 입술, 수습대 미수을 때 한쪽 뺨에만 뱉은 얇은 보조대가 떠오른 것이다. 그가 떠난 이후 처음 떠올랐다. 던 생각은 이제부터의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만나 이후 확신해질 것도 있다. 그건 내가 다시는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형벌이었다. 헤드라이트 빛 속에서 보이는 이 겨울빛처럼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만나 후 나는 죽음처럼 숨쉬고 있던 그 어둠에 정신을
내셨다. 그가 아이였다면 한 번도 눈여겨 볼지 않았을 것을 실족한 어둠인 줄 알았는데 실은 너무 눈부신 빛이 있다는 것이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시성한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순간 신의 영광을 이미 나누고 있다는 것이 나는 그로 인해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이제 내 곁에 없다 하지만 그는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을 조심스럽게 감사하고 싶다. 사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실은 쏟아져 나온 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둘러 것이 없었다. 뽀얀 빛 속을 달던 사들 위로 태양처럼 붉은 신호등이 섰다. 달던 사들은 일제히 멈추어 섰다. 나도 섰다. 플롯노트 2. 고향이 어디나고 당신은 내대 모르셨습니다. 태어난 곳이 라고 한다면 경기도 양평 가난한 마을이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다음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을 떠오르며 검은 핏덩어리가 입안 가득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은수와 나는 그 저수지가에서 햇볕이 쐬며 놀았습니다. 동생 은수가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다가 파마를 흐린다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멜을 마신 후 우리 도 형제와 놀아주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계 싹대기를 들고 가서 그 부모가 일 나가 사이 옆집에 사는 아이들은 구피가 나돌로 도들거 배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둘뿐이었습니다. 가끔씩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sap밥 덩이는 가져다 주며 술에 잠든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도록 남의 집 현관에 가서 얼어붙은 sap밥 덩이 먹었습니다. 운이 좋으며 서울에서 내려온 낚시꾼들에게 라면을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더 운이 좋은 날에는 울집 떨어진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다 주고 동선을 몇 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형제가 집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맞서서 얼굴이 통통 붓고 온몸이 푸른 멍통서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멍통성이로라도 돌아와서 우리 형제는 구원주시는 기다렸습니다. 내 인생의 적은 술래수에 잠들려다가 깨어나면 다시 멜렌트는 아버지 없이 버리려는 사례로 시작됩니다. 아마 제가 7살 때 일이었을 겁니다. 모리카 고모가 나는 우리 집 안에 이방인들이었다.
우리는 거의 40살이야. 사이가 나지만 쌍둥이처럼 닮은 때가 있었다. 하늘씨씨 꼭 내 고모는 닮았구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내대 클로데 이야기했을 때 그거 보면 비아냥거림이었다. 어머니가 내대 클로데 이야기했을 때 그건 보면 비아냥거림이었다. 어머니는 왜 자신의 친구였던 고모를 미워했을까? 그러니 나도 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고모를 닮아버릴 대단을 결심한 것이 먼저였을까? 나는 고집이 세고 집 앞 본인신을 어색하게 만들어 놓았다. 고모는 나보다 우리 집 앞 사람들은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대가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에서 나는 엉망이었던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나만을 위해 순시하다가 심지어 난 자신만을 위해 소극삭했다. 나는 언제 내 쾌락을 위해 가족이라는 성곽의 발신을 내실은곤 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밤새 숨을 쉬었다. 그러한 생활이 나 자신은 사근사근 파괴해가고 있다는 것이 몰랐다. 설사 알아서 해도 멈추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은 파괴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나는 실로 내가 누구신지 무엇이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블루노트 3문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